바로 전에 보내는 직전 신호는 귀 뒤가 뻣뻣하다거나 만지면 찌릿하다거나 혹은 혀가 얼얼하다거나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마비가 오게 됩니다. 혹은 간혹 환자분들은 자기 뒷목이 불편한 줄 알고 여기가 뻣뻣하다고 치료를 받아요.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돌아가 있어. 의료사고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안녕하세요. 바를정한방병원 정인호 원장입니다. 네, 안면신경마비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는 22배가 높다. 정상인에 비해서. 어떤 자료에 의하면 조건부 확률로 계산했을 때 217배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22배든 217배든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재발하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원인이 있고 이 원인으로 인한 증상이 있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무리를 해. 그래서 예를 들어 안면마비가 왔어. 그래서 이 안면마비 온 거를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어. 근데 계속 밤새 잠 안 자고 일을 해. 다시 또 안면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. 물론 안면마비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올 수 있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하고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원인이 해당하는 환자에게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양불량일 수도 있고 혹은 당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원인 제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안면신경이 이 뒤에 뼈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유난히 이 통로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좀 훨씬 높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평소에 남들보다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갑작스러운 외상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는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돼요.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한다든지 잠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나잖아요. 요즘에 뭐 너무 힘들어 아니면 너무 아무 때나 수시로 졸려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쉬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몸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 일단 먼저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고요. 가장 직접적인 신호, 안면마비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안면신경마비가 이 귀 뒤쪽에서 나와서 얼굴의 표정근을 주관하고 이 뒤쪽은 귀 뒤에 감각을 주관을 해요. 귀 뒤쪽 이 부위에 감각이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찌릿찌릿하다거나 그러면 안면마비의 전조증으로 보는 게 좋고요. 또 한편으로는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거든요. 혀가 갑자기 어느 한쪽이 좀 얼얼하다거나 그런 것 또한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전조 증상은 오는 거를 막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. 오기 바로 전에 보내는 신호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요즘에 너무 힘들다거나 무리하다거나 얼굴이 약간 좀 뻣뻣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럴 때는 미리 알아서 충분히 쉬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안면마비가 오기 바로 전에 보내는 직전 신호는 귀 뒤가 뻣뻣하다거나 얼얼하다거나 만지면 찌릿하다거나 혹은 혀가 얼얼하다거나 그럴 때 증상인데요.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마비가 오게 됩니다. 혹은 간혹 환자분들은 자기 뒷목이 불편한 줄 알고 요 아래쪽 문제와 같이 헷갈려서 한의원을 찾거나 혹은 정형외과를 찾거나 그래서 여기가 뻣뻣하다고 치료를 받아요.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돌아가 있어. 의료사고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귀 뒤의 통증이나 미각 소실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느냐가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귀 뒤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혀가 얼얼할 때는 빨리 오셔서 빨리 치료해서 증상이 빨리 소실이 되면 마비도 당연히 좀 덜 진행되고 빨리 낫게 됩니다. 최근에 치료받은 어떤 환자분은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미각이 좀 이상하더니 얼굴이 돌아갔대요.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하다가 다시 직장에 갔는데 가서 일을 딱 하는데 혀가 얼얼하다고 곧바로 왔어요. 다행히 그분은 빨리 오셔서 치료를 빨리 해서 재발을 했지만 좀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전조 증상이 온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오셔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. 만약에 이쪽이 마비가 되어서 마비가 덜 나았는데 한 번 더 마비가 온다면 당연히 예후는 안 좋겠죠. 그런데 마비가 완전히 나았거나 혹은 반대쪽에 마비가 왔다면 환자들이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재발이 됐다고 해서 예후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단지 한 대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마비가 덜 나았는데 다시 마비되면 좀 예후가 안 좋을 뿐입니다. 간혹 재발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오른쪽이 마비됐는데 이게 덜 나았어요. 근데 왼쪽에 생겼어. 그러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
양쪽이 다 마비되니까 양쪽에 균형은 맞잖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어쨌거나 균형이 맞으니까, 물론 움직이면 양쪽 다 이상하죠.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사실은 당연히 뭐 더 안 좋은 거고요. 한쪽만 마비됐으면 한쪽만 치료하면 되는데 양쪽 다 마비되면 당연히 이제 양쪽에 다 치료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침도 여러 방 맞아야 되고 매선을 하더라도 2배나 해야 되고,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편이죠. 근데 이제 재발을 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되도록 빨리 치료만 하면 예후는 좋으니까. 중요한 거는 재발했는데 또 그 다음에 재발하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어디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. 다음에 또 걸리고서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 돌뿌리를 치우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. 내가 계속 무리를 해서 안면마비가 왔으면 무리되는 생활 습관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, 안 바꾸면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재발하는 분들은 내 생활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하시고 평소에 수면 습관, 과도한 스트레스, 육체적인 과로,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